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이 함께한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마지막 10번째 영상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님께서 경과와 예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질문들 모았다고 하는데요. 어서 빨리 영상을 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유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면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아이들의 경과와 예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은 개선될 수 있나요? 왜 빨리 안 좋아질까요? 완치는 되는 건가요? 아이들은 꾸준히 발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문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핍,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기술, 반복 행동, 감각적인 예민함 같은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언어의 지연이 심했던 아이들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70에서 80%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를 습득하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잘 못했던 이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관심을 공유하는 행동이나 주고받는 놀이 기술, 그런 것들도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읽어내는 힘, 그런 것들도 전형적인 아이들보다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오랫동안 진료를 해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상동행동, 반복적인 행동, 감각적으로 예민한 것,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행동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어린 시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과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아이들을 잘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하게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치료들은 행동 문제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2차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치료에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치료의 종류나 목표가 그 아동마다의 개별 특성에 잘 맞춰져 있어야만 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에 관한 얘기는 아마 앞서서 공개된 비디오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조금 더 자세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동의 행동이나 기능이 언제쯤, 정확히 몇 살 때,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좋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모든 아이들이 발달하는 속도와 그 방향도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그 아이들 자신이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타고난 유전자, 뇌, 인지적인 특성, 강점과 약점,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처한 환경,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발달해 나가는 양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빨리 안 좋아지느냐?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일 것이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 장애를 심지어 뇌 차원에서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속도로 열심히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완치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완치가 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특성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게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동그랗거나 네모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별처럼 생긴 특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요. 다수의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타고난 모양새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김새대로 아마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능은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지능은 보통 IQ라고 하죠. 지능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유아용 지능 검사는 만 2살 반 정도가 되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 검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적어도 이 선생님이 나한테 내주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라는 정도의 맥락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검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개념 이해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능력을 보는 검사들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대신에 보호자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연령에 맞는 적응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능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요. 지능지수, 우리가 흔히 IQ라고 하는 거는 아동이 발달하면서 계속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 기술이 부족해서 점수가 저조했던 그런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점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수행하는 거에 협조하기가 어려워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아이들이 조금 더 잘 협조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럴 땐 잘하던 아동들이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점수가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울이나 불안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수행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설명을 들으실 때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 강점과 약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아동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어도 열심히 치료해서 좋아지면은 다음 진단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나요? 예,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24개월 이전과 같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받았던 진단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아동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좀 더 심한 장애를 가졌던 아이들의 장애 정도, 다시 더 간단히 말하면 증상의 심각성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진단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들을 잘 치료해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수준이 되게 하고 더 잘 치료해서 ADHD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치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치료하고 싶다는 부모님들을 요즘에 가끔 만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게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선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자조 능력 같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 돕고 그리고 거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존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료는 진단을 없애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데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것 같아요. 처음 받은 진단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릴 때 들었던 진단과 성장 후에 다시 들은 진단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경우들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게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서 특히 사회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아마 가장 평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건대는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진단을 받았던 당시에 아이가 가진 인지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발달 정도가 많이 저조해서 그런 사회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최근에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사회적 행동을 조금 더 정교하게 잘 평가하게 돕는 검사 도구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런 발전에 힘입어서 조금 애매한 행동들을 아마 더 잘 관찰하고 평가하게 된 것이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꾸준히 발달합니다. 발달 속도와 양상은 아이들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진단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발달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게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